동아리의 고1 통합과학 부분을 맡게 된 신다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랑 불안정한 원소와 안정한 원소의 차이점, 그리고 원소의 화학결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제가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약간 카메라 각도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공부하러 가볼까요? 슝!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원소의 결합 부분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공부를 따로 해봤는데 이 강의 찍으려고, 그런데 좀 내용이 막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먼저 해볼 거는 불안정한 원소와 안정한 원소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 첫 번째, 원소를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하나는 18쪽에 속하는 원소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18쪽에 속하지 않는 원소, 이렇게 두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은 18쪽에 속하는 원소는요, 이 18쪽에 속하는 원소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해요. 왜 안정하냐면 원소에는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어요. 원소의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18쪽 같은 경우에는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또는 8개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먼저 제가 조그맣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원자핵이라고 합시다. 원자핵이에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2개까지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방이 있는데, 전자라고 하는 학생들이 2명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세 번째 전자 껍질까지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은 8개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은 8개인 거예요. 8명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 안에 꽉 차는 전자 개수를 보면 돼요. 첫 번째 방에는 2명이 들어가면 방이 꽉 차죠. 두 번째, 세 번째는 8명이 들어가게 되면 방이 꽉 차죠. 이렇게 방에 꽉 차게 들어가면, 전자가 이 방에 꽉 차게 들어가면 그거는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또는 8개가 있으면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자, 그래서 이 18쪽에 속하는 원소들은 반응성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반응성이 왜 작냐면요, 원소들이 자기 자신을 안정하게, 화학적으로 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원소들이랑 반응을 하게 되는데, 18쪽에 속하는 원소들은 이미 굉장히 안정한 상태잖아요? 안정한 상태니까 굳이 반응을 하지 않아도 얘네들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성이 작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는 18쪽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18쪽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은 화학적으로 좀 불안정한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 18쪽에 속하는 원소들처럼 안정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원소들이 18쪽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자기 자신을 안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죠? 이 전자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해요. 자, 18쪽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은 자기 자신을 안정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원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얘네들은 전자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안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원소들이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공유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안정하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봐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저희가 볼 거는요. 아까 전에 18쪽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이 18쪽에 속하는 원소들처럼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전자를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전자를 잃고 어떻게 전자를 얻는지.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볼 원소는 교과서에도 있어요. 페이지 37페이지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볼 원소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을 한번 알아봅시다. 나트륨. 이쪽에다가 적어줄까요? 너무 중간에 적었나? 너무 중간에 적은 것 같으니까요.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나트륨. 나트륨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에요.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 원자 얘기예요. 플러스 전하량 11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아이고 이상해졌네. 여러분, 착한 사람 눈에는 잘 보여요.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지금까지 전자가 몇 개 들어갈죠? 2 더하기 8은 10이죠. 그래서 마지막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원소가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또는 8개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꽉 차려면 몇 개가 들어가야 하죠? 8개가 들어가야 해요. 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 하나를 버려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전자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 1개를 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전자 7개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전자 하나를 버린다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이 꽉 차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를 7개를 얻어도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로 꽉 차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전자를 1개 버리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7개를 얻는 게 빠를까요? 얘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얘는 전자를 하나 버립니다. 전자 하나를 버려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원래 플러스 전하량이 11개 있었는데 원래 플러스 전하량이 11개 있었고 마이너스 전하량도 11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전하량이 거기서 하나 빠져버린 거야. 그러면 플러스 전하량이 하나 남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얘를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원소들은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온화시켜서 안정하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는 뭘 볼 거냐면은 마그네슘을 볼 거예요. 마그네슘이 원자번호 몇 번인지 아세요, 여러분? 12번이에요. 12번이에요, 12번. 플러스 12. 자, 얘는 플러스 전하량 11을 가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전하량도 11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8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마지막 세 번째 전자껍질에는 몇 개가 들어가나요, 여러분? 2개 들어갔고요. 8개 들어갔어요. 그러면 몇 개 더 채워야 하죠? 2개를 더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2개가 이렇게 세 번째 껍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정해지려면 전자껍질에 전자가 2개 또는 8개, 방이 꽉 차게 있어야 하는데 세 번째 전자껍질에는 8개가 들어가야 방이 꽉 차요. 그런데 2개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전자를 세 번째 방을 꽉 차게 8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 6개를 얻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전자 2개를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전자 2개를 버려버려서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가 꽉 차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우리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왜냐면 우린 빠른 게 좋으니까 귀찮은 건 싫어요. 그러면 6개를 얻는 게 빠를까요? 2개를 버리는 게 빠를까요? 2개를 내다 버리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나요? 원래 플러스 전하량이 12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량도 12개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전하량 2개가 빠져버렸어. 그러면 플러스 전하량 2개가 남겠네요. 그래서 마그네슘 2 플러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가 생겨요. 나트륨이나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소일까요, 여러분? 금속 원소예요. 금속 원소.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은 금속 원소예요. 그런데 둘 다 양이온으로 변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이온 같은 금속 원소들은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이온 같은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 지우고 여러분들한테 써서 설명해 드릴게요. 쓱싹 빨리 지워져라. 설명해야 해. 여러분 다 지웠어요. 잠시만요. 자,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은 금속 원소예요. 금속 원소. 금속 원소는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전자를 갖다 버리고 싶어 해요.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해요. 전자를 잃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얘는 양이온이 돼요. 항상. 금속 원소는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양이온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모든 금속 원소가 다 그래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금속 원소를 봤으니까 다음은 뭘 볼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비금속 원소를 보겠죠. 이번에는 그러면 산소를 한번 봅시다. 산소. 산소가 몇 번인지 아세요, 여러분? 산소가 몇 번이냐면 8번이에요. 8번. 8번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자껍질에 2개가 들어가겠네요. 두 번째 전자껍질에는 6개가 들어가겠죠. 넷, 다섯, 6개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을 꽉 채우기 위해서는 전자 2개가 부족해요. 그래서 전자 2개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전자 6개를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 6개를 버려도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2개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화학적으로 안정하네요. 이것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2개를 얻는 방법과 6개를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두 개를 전 두 개를 얻을래요. 이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전자 두 개를 얻어옵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전하량보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두 개 더 많아지기 때문에 O2 마이너스가 돼요. 이젠 좀 아시겠나요? 이젠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희가 볼 거는 염소예요. 염소. Cl. 어머, 너무 멀리 있었네. 다시. Cl. 염소에 대해서 볼게요. 염소는 몇 번 원소냐면요. 17번 원소입니다. 플러스 17. 이젠 여러분도 혼자 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면. 반복해서 하니까 조금 쉽지 않나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두 개가 들어가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요. 8개가 들어가네요. 네, 5, 6, 7, 8. 마지막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7개가 들어가겠네요. 그림이 조금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냥 이 정도구나,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전자.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얻어오면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겠네요. 그러면 하나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전자 7개를 버릴 수도 있어요. 전자 7개를 버려도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정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얻는 게 빠를까요? 7개를 버리는 게 빠를까요? 하나를 얻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Cl-가 되겠죠? 왜냐면은 마이너스 전하량이 하나 더 많아질 테니까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산소와 염소는 둘 다 비금속 원소예요. 산소와 염소는 둘 다 비금속 원소입니다. 비금속 원소인데 둘 다 어떤 이온이 됐나요? 음이온이 됐죠, 음이온.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비금속 원소는요. 전자를 얻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음이온이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거는요. 드디어 화학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화학 결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온 결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에요. 금속은 아까 무슨 이온으로 변한다고 했을까요? 양이온으로 변해요. 항상. 비금속은 항상 음이온으로 변하려고 합니다. 금속 원소는 항상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비금속 원소는 항상 음이온이 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금속 원소는 플러스를 띄고 있고요. 비금속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게 이온 결합이에요. 자, 금속과 비금속,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고 이것 때문에 결합을 하는 게 이온 결합입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는 공유 결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에요. 자,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고요. 또 다른 비금속 당연히 음이온이 되겠죠. 그런데
비금속은 항상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도 전자를 얻으려고 하고 얘도 전자를 얻으려고 해요. 그럼 얘네는 도대체 어떻게 결합을 하는 걸까요? 얘네는 서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서로 공유를 해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서로 공유를 해서 결합을 하는 게 공유 결합이에요. 자, 비금속. A라고 하는 비금속이 가지고 있는 전자와 B라고 하는 비금속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서로 전자쌍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이 뭐다?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개념을 먼저 알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예시를 한번 봅시다.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온 결합의 예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 결합. 이온 결합. 잘 보이시죠? 이온 결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자, 이온 결합에 대한 예시가 교과서에 뭐가 나와 있냐면 교과서 39페이지에 보면은 염화나트륨이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염화나트륨에 대해서 알려면 나트륨과 염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봐야 해요. 나트륨은 아까 뭐가 됐었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이 돼요.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양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저랑 그림 그려봤던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Na 플러스가 돼요. 아까 저랑 그림 그려봤던 거예요. 아까 37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원소예요.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얘는 Cl- 음이온이 됩니다. 그런데 나트륨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 염소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쫑쫑쫑쫑 끌려옵니다. 얘는 이쪽으로 끌려오고 얘는 이쪽으로 끌려와요. 서로 짠짠짠 끌려오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뭐가 형성된다? 염화나트륨이 형성된다.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이에요. 아시겠나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를 띄는 것과 마이너스를 띄는 것이 서로 결합을 한 겁니다. 이게 이온 결합이에요. 이 예시를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염화나트륨. 항상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들은 다 꼼꼼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다 시험 문제에 한 번씩은 출제가 되더라고요. 교과서에 있는 예시들이. 그 다음에는 공유결합에 대해서 볼게요. 공유결합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비금속과 비금속끼리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얘는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공유를 해가지고 같이 결합을 하는 게 공유결합이거든요. 교과서에는 물이 나와 있어요. 물. 얘는 H2O예요. 얘는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얘는 수소 2개랑 산소 하나가 결합을 한 거네요. 그러면 한번 얘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일단은 산소는 아까 원자번호 몇 번? 8번. 그림을 그린다. 2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됐죠? 산소. 이거 산소. 그 다음에 산소 하나랑 뭐가 결합합니까? 수소 2개. 아이고. 원자핵을 안 그릴 뻔했어요. 플러스 1. 수소 2개.
수소 2개 결합. 자, 그럼 봅시다. 수소. 봅시다. 수소는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전자가 몇 개가 필요한가요? 하나가 필요해요. 얘는 하나를 얻어야 해요. 얘 같은 경우에도 하나를 얻어야겠죠. 똑같은 수소니까.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몇 개 얻어야 합니까?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가지고 있으니까 2개를 얻어야겠죠. 그럼 딱 맞네요. 봐봐요. 얘는 하나가 필요해요. 얘도 하나가 필요해요. 얘는 2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얘는 전자 2개를 내놔요. 전자 2개를 내놓고 얘랑 하나 공유하고 얘랑 하나 공유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니까 어렵죠?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전자를 서로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림 그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 그리는 건 아니어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결합된 그림을 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2개에다가 여기 6개 그립니다. 2, 셋, 넷, 5, 6 잘 그리고 그린 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왔어요. 수소 하나가 붙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소 하나가 이렇게 붙었어요. 조금 찌그러졌긴 했는데 수소 하나가 붙었어요. 플러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도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전자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수소는 원래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를 공유함으로써 얘도 안정해졌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2개가 부족했는데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하나씩을 공유해서 2개를 공유하게 됐죠. 그래서 얘는 8개, 마지막 전자 껍질이 8개가 채워지면서 산소 같은 경우에도 같이 안정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결합하는 게 공유 결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뭐가 됐어요? H2O가 됐죠. 그래서 얘는 물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게 공유 결합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하는 게 공유 결합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전자들 있죠? 같이 쓰고 있는 이 전자들.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 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공유 전자쌍. 이런 거를 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들이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입니다. 얘는 공유 전자쌍이 2개 있는 거니까 이중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공유 전자쌍이 하나다 하면 단일결합, 2개다 하면 이중결합, 3개다 하면 상중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랑 같이 화학결합이랑 그다음에 안정한 원소와 불안정한 원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게 조금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EBS 강의를 한 2번인가 보고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찍어드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시면 학교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EBS 강의를 한 번 정도씩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 열심히 들으셨나요? 제가 좀 더듬거리는 부분도 있고 버벅거리는 부분도 있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그다지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열심히 찍으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는 조금 더 버벅거리지 않고 더듬거리지 않는 정확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